대한민국이 세계 1위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떤 게 먼저 떠오르십니까? 최첨단 연구소, 거대한 공장, 수백 년의 기술 축적, 미국이나 독일, 일본 같은 나라들이 먼저 떠오르실 겁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세계 1위 목록을 보는 순간 많은 분들이 솔직히 조금 당황하실 수 있습니다. 라면입니다. 마스크팩입니다. 그리고 자주포입니다. 같은 시각 폴란드 평원 어딘가에서는 한국산 자주포가 실전 훈련 사격을 하고 있습니다. 또 같은 시각 미국 텍사스 어딘가의 AI 데이터 센터에서는 한국산 반도체가 초당 수조 번의 연산을 쉬지 않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뉴욕 마트 진열대에는 한국 라면이 줄지어 팔리고 있고 도쿄 지하철 광고판에는 한국 웹툰 캐릭터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전부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세계 수출 시장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분야들의 실제 모습입니다. 반도체, 조선, 방산, 라면, 마스크팩, 웹툰까지 무려 81개 품목에서 대한민국이 세계 1위를 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이런 나라는 미국이나 중국 아니면 수백 년 산업 역사를 가진 독일이어야 할 것 같죠? 그런데 불과 60여 년 전 1인당 소득이 80달러 수준이던 나라가 이걸 해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 이야기를 정말 제대로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첫째, 대한민국이 지금 어떤 분야에서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는지 그 실체를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둘째, 이게 단순히 운이 좋았던 게 아니라 어떤 구조적인 이유 때문에 가능했는지 그 숨겨진 엔진을 보겠습니다. 셋째, 이 패권이 앞으로도 계속될 수 있는지 아니면 흔들릴 수 있는지까지 냉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완전히 다른 눈으로 보게 되실 겁니다. 이건 단순히 우리나라 대단하다 하고 끝나는 자랑 영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에 와 있는지 알아야 앞으로 어디로 움직여야 할지가 보이기 때문입니다. 투자자든 직장인이든 학생이든 지금 한국 산업의 위치를 아는 건 생각보다 훨씬 더 직접적으로 여러분의 삶과 연결됩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서 투자 인사이트를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식 공부입니다. 대한민국에 숨어있는 1등 기술 주식, 그리고 지금 시장이 왜 그 섹터를 다시 보기 시작했는지 쉽고 자연스럽게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자세한 내용 보기 전에 신규 채널 구독자 이벤트를 먼저 소개하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혜택이 있는 줄도 모르고 놓치고 계신 경우가 많은데 먼저 신규 구독자분들을 위한 무료 이벤트 3가지부터 짧게 말씀드리고 바로 설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현재 저희 채널에서는 신규 구독자 무료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료 추천주 체험권입니다. 신청하신 분들께는 저희가 정리한 핵심 산업 자료와 테마주 흐름 그리고 시장에서 체크해야 할 종목군을 같이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만 상한가 종목을 4개나 잡아냈었는데요. 테마주도 시장인 만큼 단기관점 추천 종목들 위주로 공유드리고 있으니 참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시초가와 종가, 관심 종목 공유입니다. 장 시작 전과 장 마감 전에 어떤 종목을 우선적으로 봐야 하는지 같이 정리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매일 관심 종목군을 따로 공유드리면서 스스로 투자 인사이트도 키울 수 있게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주식 공부 교재 무료 공유입니다. 초보 투자자분들도 쉽게 볼 수 있도록 기본적인 매매 전략과 종목 보는 방법을 정리한 교재를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24년도 베스트셀러에 올라간 교재고요. 기본 이론부터 실전 매매 전략까지 모두 노하우를 담아두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3가지 모두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니까 고정 댓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종목들을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81개, 세계 1위라는 숫자가 얼마나 대단한 건지부터 감을 잡아보겠습니다. 세계에서 수출 1위 품목을 가장 많이 가진 나라는 당연히 중국입니다. 무려 2,000개가 넘습니다. 인구가 14억이고 세계 최대 제조업 국가니까 어쩌면 당연한 숫자일 수 있습니다. 그 뒤로 독일, 미국, 일본 같은 나라들이 나오는데 일본이 118개 정도입니다. 그리고 한국이 81개입니다. 숫자만 보면 일본보다 30몇 개 적네 이 정도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절대 숫자보다 밀도입니다. 일본 경제 규모는 한국보다 훨씬 큽니다. 인구도 더 많고 제조업 역사도 훨씬 깁니다. 그런데 세계 1위 품목수 차이가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 한국이 훨씬 더 작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특정 분야에 훨씬 더 강하게, 훨씬 더 집중적으로 세계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무슨 품목에서 1위를 하느냐입니다. 한국의 1위는 그냥 싸게 많이 만들어서 차지한 1위가 아닙니다. 다른 나라가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하고 쉽게 대체하기 어려운 분야에서 1위를 하고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전 세계 AI가 돌아가려면 반드시 필요한 특수 메모리, 미국 전력망을 살리기 위해 없어서는 안 되는 초고압 변압기, 전쟁이 나면 가장 빠르게 납품되는 무기 체계,
이런 것들에서 한국이 1위라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한국 물건이 잘 팔린다가 아닙니다. 다른 나라들이 한국 것을 사지 않으면 안 되는 구조가 형성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걸 글로벌 공급망의 필수 통제점이라고 표현합니다. 쉽게 말하면 전 세계 산업이 굴러가는데 꼭 지나가야 하는 목을 한국이 잡고 있다는 겁니다. 그 결과가 숫자로도 나옵니다. 대한민국의 연간 수출액은 이미 사상 최고 수준을 다시 써가고 있고 증시 시가총액도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서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규모까지 올라왔습니다. 또 국민소득도 과거 80달러 수준에서 출발했던 나라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대단하다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왜 이런 일이 가능했느냐입니다. 먼저 가장 핵심부터 보겠습니다. 반도체입니다. 한국 산업 이야기할 때 반도체를 빼고 시작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반도체는 단순히 한국 수출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걸 넘어서 지금 대한민국 산업 전체의 레벨을 상징하는 분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반도체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단순한 호황이 아닙니다. 구조 자체가 바뀌고 있습니다. 특히 핵심은 HBM, 고대 역폭 메모리입니다. 이걸 아주 쉽게 설명하면 컴퓨터에서 중앙 처리 장치가 두뇌라면 HBM은 그 두뇌가 정보를 초고속으로 꺼내 쓰는 초고속 서랍장 같은 겁니다. 일반 메모리가 버스라면 HBM은 KTX입니다. AI 모델을 돌리려면 이 초고속 메모리가 필수인데 그걸 제대로 만들 수 있는 곳이 사실상 한국 기업들밖에 없습니다. 지금 세계 AI 혁명은 겉으로 보면 미국 빅테크가 이끄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 안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은 한국이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SK하이닉스는 HBM 시장에서 세계 1위를 달리고 있고 삼성전자 역시 차세대 시장 진입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D램 시장만 봐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합치면 세계 시장의 압도적인 비중을 한국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SSD 같은 저장 장치 시장에서도 한국은 이미 오랫동안 세계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 전 세계가 AI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그 전쟁에 필요한 탄약과 핵심 장비를 한국이 만들고 있는 겁니다. 이건 그냥 수출이 잘 되는 정도가 아니라 세계 산업의 두뇌와 기억 장치를 한국이 쥐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의외로 잘 모르시는 분야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변압기입니다. 변압기라고 하면 전봇대 위에 달린 회색 통 같은 걸 떠올리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말하는 건 그런 생활용 소형 변압기가 아니라 초고압 전력망에 들어가는 엄청난 규모의 초고압 변압기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지금 미국은 AI 데이터 센터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문제는 데이터 센터를 세우는 것보다 그 데이터 센터에 전기를 제대로 보내는 게 더 어렵다는 겁니다. 미국 전력망의 상당 부분은 설치된 지 오래됐고 노후화가 심합니다. 그런데 AI 시대가 오면서 전력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즉 미국은 지금 반도체만 필요한 게 아니라 그 반도체를 돌릴 전력망도 새로 깔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필요한 핵심 장비가 바로 초고압 변압기입니다. 이걸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한국이 있습니다. 효성중공업과 HD 현대 일렉트릭 같은 기업들은 이 분야에서 이미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왜 무서운가? 미국의 AI 혁명이 한국 반도체 없이 안 돌아가고 미국 전력망 현대화도 한국 변압기 없이 안 굴러갈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즉 한국은 지금 전 세계 AI 인프라의 앞단과 뒷단을 동시에 잡고 있는 겁니다. 앞단에서는 반도체를 만들고 뒷단에서는 전력을 보내는 장비를 만듭니다. 이건 진짜 강합니다. 다음은 방산입니다. K방산이 뜬다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얼마나 뜨는지 숫자로 보면 더 충격적입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한국항공우주, LIG 넥스원 같은 대표 방산 기업들의 실적 흐름은 이미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레벨로 올라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느냐?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낫기가 빠릅니다. 유럽이나 다른 기존 방산 강국들은 주문이 쌓여 있어서 몇 년씩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상대적으로 훨씬 빠르게 납품할 수 있습니다. 전쟁과 긴장이 실제로 있는 나라 입장에서는 이 차이가 엄청납니다. 둘째, 성능 대비 가격이 좋습니다. 좋은 무기를 합리적인 가격에 빠르게 공급할 수 있다는 건 생각보다 훨씬 큰 경쟁력입니다. 셋째,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 지원입니다. 한국은 그냥 무기만 파는 게 아니라 함께 생산하고 현지화하고 기술을 이전해주는 방식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방산은 단순 판매자가 아니라 전략적 파트너처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으로 K9 자주포는 전 세계 자주포 수출 시장에서 압도적인 존재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K방산은 이제 잠깐 뜬 테마가 아니라 세계가 한국 무기를 신뢰하기 시작한 구조적 변화입니다. 그 다음은 조선입니다. 조선은 숫자만 보면 중국이 압도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물량 기준으로는 중국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어떤 배를 만드느냐입니다. 한국은 고부가가치 선박에 강합니다. LNG 운반선, LPG 운반선, 암모니아 선박, 친환경 선박 같은 기술 난도가 높은 분야에서 한국 조선사들은 강력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앞으로 세계 해운과 에너지 운송이 더 친환경, 더 고효율, 더 고사양으로 가면 갈수록 한국 조선의 위치가 더 중요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중국이 많은 배를 만들더라도 돈 드는 배, 기술이 필요한 배, 대체하기 어려운 배는 한국이 가져가는 구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많은 분들이 더 놀라실 수 있는 분야입니다. 바로 라면, 뷰티, 웹툰입니다. 이걸 보면 이것도 세계 1위가 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진짜입니다. 한국 라면은 이미 세계 수출 시장에서 압도적인 존재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히 맛있어서만이 아닙니다. 한국 드라마, 한국 영화, 예능, 먹방 콘텐츠 이런 것들이 전 세계에 퍼지면서 라면이 단순 식품이 아니라 문화 상품처럼 팔리기 시작한 겁니다. 뷰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화장품은 예전처럼 저가 대량 생산이 아니라 빠른 트렌드 대응, 좋은 품질, 강한 콘텐츠 파급력을 바탕으로 세계 시장을 빠르게 넓혀가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시장에서의 성장 속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웹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웹툰은 단순 만화가 아닙니다. 드라마, 영화, 게임으로 확장되는 원천 지식재산권입니다. 즉 웹툰이 성공하면 그 뒤에 따라붙는 산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건 곧 한국이 단순 제조업 강국만이 아니라 콘텐츠 원천 경쟁력까지 갖춘 나라라는 뜻입니다. 그럼 여기서 다시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이 모든 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저는 크게 4가지 이유라고 봅니다. 첫째, 한국은 연구개발에 정말 집요하게 투자한 나라입니다. 한국은 국내 총생산 대비 연구개발 투자 비중이 세계 최상위권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말로만 기술 강국이 아니라 실제로 돈을 넣고 사람을 넣고 시간을 넣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한국은 글로벌 공급망에 병목을 잡았습니다. 남들이 다 만드는 걸 더 싸게 만드는 게 아니라 남들이 쉽게 못 만드는 걸 먼저 파고들었습니다. HBM, 초고압 변압기, LNG선, 자주포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해당합니다. 셋째, 한국은 실전 검증된 신뢰를 쌓았습니다. 반도체는 품질로, 방사는 납기와 성능으로, 조선은 기술과 안정성으로, 라면과 뷰티는 실제 소비자 경험으로 신뢰를 쌓았습니다. 넷째, 컨텐츠가 제품 수출을 끌어주는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드라마와 영화가 뜨면 그 안에 나온 음식이 팔리고, 웹툰이 뜨면 드라마와 영화로 확장되고, 뷰티 인플루언서가 퍼지면 화장품이 함께 팔립니다. 즉 한국은 하드웨어와 소프트 파워가 함께 움직이는 나라가 된 겁니다. 지금 주목받지 않는 기술, 지금 아직 시장이 잘 모르는 산업이 10년 뒤, 20년 뒤 또 다른 세계 1위가 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 반도체를 시작할 때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조선을 시작할 때도 마찬가지였고 방산도 처음엔 크게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씨앗들이 지금의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이 결과를 만들 산업을 계속해서 찾고 꾸준히 돈을 쓸어 담을 기업들의 관심을 갖기 시작하신다면 여러분도 투자로 모두 성공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꾸준하게 성장하고 1위를 유지할 기업들과 앞으로 새로운 산업에서 시장을 선도할 기업들이 궁금하시다면 댓글에 텔레그램 방에서 관련 내용들을 확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신규 채널 이벤트로 모두 무료로 관련 레포트까지 나누고 있으니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식 공부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